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루선장의 역사저격 응원편은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미모의 여성입니다. 이게 1970년대인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이때 당시 이렇게 미모입니다. 상당하죠? 이 사람 이름이 정인숙입니다. 당시 26세. 당시 정인숙 사건으로 떠들썩했죠, 아주. 예? 요 정인숙이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애 때문에 난리 난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정인숙이가 그 처년대 애를 하나 낳았지만 애가 아빠를 정확히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정인숙이가 갑자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박정희 때인데 박정희 때 이 젊은 아리따운 여성이 총에 남산에서 총 맞아 죽었어. 근데 이 여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코로나요. 코로나. 근데 이 여자가 죽은 당시 사진이 요겁니다고. 자, 뒷좌석에서 코로나 차 타고선 딱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해가지고 경찰서를 들어가서 딱 뒤지니까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이 사진 찍었을 당시 이 여자가 온기가 있었다고.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근데 밍크 코트에 지금도 서민 밍크 코트 못 입어. 근데 이게 70년대 50년 전에 밍크 코트에 직업도 없는 여성이 26살 여성이 코트나 자강 타고 다니다가 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을 누구로 몰았느냐? 이 오빠가 대신 운전수를 오빠가 했었어. 근데 오빠가 거꾸로 뒤집어서 뒤에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총이 옆으로 돌았습니다. 옆으로. 총탄 옆으로 돌았다고. 그런 바람에 오빠가 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건은 종결해지고 희적부적 끝났는데 이 여자의 이제 집을 뒤지다 보니까 수첩 및 명함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의 재계, 정계 할 거 없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여자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근데 그것이 검찰에서 잘못 관리해가지고 신문기자한테도 들켰어. 그러니까 박정희, 정일권이 이우락이, 김영욱이 박종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장차관 할 것 없이 군 장성 근데 중요한 게 이 여자 소지품에 뭐가 나왔냐면 복수 여권이 나왔어. 당시에 복수 여권 우리는 지금은 여권 하나 장 만들면 5년도 쓰고 10년도 쓰지 않소. 그게 복수 여권인데 당시에는 이 복수 여권을 아무나 안 되었어. 특별히 외교하는 외교관이나 복수 여권이었지 일반인은 단수 여권이라고 딱 어디 갔다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 갔다 온다든가 대만 갔다 온다든가 요런 단수 여권만 발행했지 복수 여권을 안 하게. 근데 26살 먹은 젊은 처녀가 복수 여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요. 더군다나 코티나 자가용 끌고 다니며 직업도 없는데 이 여자가 원래 선웅각이라는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인데 장차관 전기까지 다 휩쓰고 다닌 여자예요. 이 사건이 희적부적 끝났습니다. 희적부적. 자, 이게 정의적 사건이라고 여러분도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정의적 사건. 이 박정희 때 아주 박정희가
지가 총 맞아 죽을 때도 젊은 여성을 옆에 끼고 있었어. 이 박정희하고 이 여자가 안 놀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여자하고. 요것이 희적부적 끝나니까 다음에 뭐가 남았냐 하면은, 자,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도 미모의 여성이죠. 요 사진도 미모의 여성. 이분이 영화배우 장자연입니다. 장자연. 이 장자연이가 하도 몸파르라고 하고 하도 수접대하라고 해서 이 사람 자살해버렸어. 이 장자연 영화배우가. 그러고선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를 남겨서 이 그때 당시 자살했던 이 장자연 씨입니다. 메모를 다 남기고 증인도 다 있고, 증인이 어디에 누가 앉았고 누가 앉았다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도 검찰이 수사 안 했어. 검찰은 지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막고 싶으면 안 해. 그러선도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견제하려고. 근데 그걸 지집다 반대하는 새끼들이 다 있어. 이 여자하고 노는 놈이 이놈. 예? 이게 박근혜 때 법무부 차관했던 김학이라는 놈입니다. 예? 이놈하고 누가 놀았냐면 이 장자연하고 이놈하고 또 조선일보 이 친일 매국신문 조선일보 방응모 손자인 방상훈이 아들. 예. 그러니까 방응모 손자지. 방종모라고, 그놈이 지금 TV조선 뭐 전무라고 어쩌고 하는 놈이, 이런 거 같이 올려서 이 여자하고 노는 거예요. 놀아가지고 이 여자가 유서를 다 써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써놓고선 죽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선 휴적부적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게 이제 이 근데 새로 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흐른 거야. 너무. 검찰도 수사 안 해. 이놈도 검사 출신이거든. 예.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건, 이런 억울한 사건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렇죠? 넘일이라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진,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죠? 자, 닭깎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군 딱 복장하고 사진 찍은 박정희 모습입니다. 박정희가 사실은 학교 선생했지. 학교 선생했는데 선생에서는 영 시호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군인 돼서 좀 끝발 좀 부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일본군에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줬지. 안 받아주니까 혔었어가지고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만주 그 관동군에서 볼 때는 조선 청년이 열렬하게 일본군이 돼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혔어 써보내니까 만주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거예요. 이 조선인 청년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본군에게 충성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니들도 빨리빨리 일본군에 지원해라. 그 선전을 하느라고 만주일보다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니까. 그게 이거. 이게 만주일보 나온 거 이게. 일본에게 견마가 뭐냐면 개견자 말맞자요. 개와 말이 돼서 충성을 다했다는 박정희의 혔습니다. 이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정권을 잡았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5.16 쿠데타 정권을 잡은 요 사진이죠, 요 사진이죠. 이게 이제 박정교, 박정교고 요게 차지철입니다. 이게 나중에 총 맞아 뒤진 비설장에 대한 차지철이.
이게 이제 대위 소령 이때였거든요. 이 사진을 찍고선 이 기자가 아주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갱신이 어떻게 누가 아는 편을 써서 빼내서 이거 사진 한 장이 딱 찍힌 거 이게 5.16 직후예요. 5.16 직후. 예. 근데 이 박정희가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었던 박정희가 나라를 정권을 잡았으니, 그죠? 내가 전에 얘기했지. 박정희가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그 만주에 있던 만군들, 일본군 만주 군관 했던 사람들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주군 때문에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서 5.16 혁명 해가지고, 혁명도 아닌데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5.16 쿠데타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민간 이양한다 거짓말 하다가 영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투표했는데 투표해서 좀 질 것 같으니까 결국 뭐 했어요? 부재자 투표했죠. 군인들 동원해서 정권 잡아서 대통령 된 거 아니요. 요 사진이 박정희가 전역식 하는 날, 박정희가 전역하는 사진입니다. 박정희가. 자, 박정희 대장 예편. 박정희 대장 예편.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지가 행적을 알아. 지 행적을 알아. 지가 공산당 행적, 일본군 행적 이게 다 알아. 지가 본인이.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 주적을 북한 공산당으로 두어야 되니까 이 반공주의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자,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태어나지 말기를 바란다고 이 사람이 연설을 했어. 자, 같이 일으킨 김영국과 김정필이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잡지 못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얼마 또 나왔어? 80년대 또 이것도 대장이요. 대장. 별 4개 대장. 자, 이놈도 별 2개였다가 갑자기 별 4개 대장이요. 이 박정희도 이놈도. 근데 이놈도 갑자기 별 2개에서 별 4개요. 전두환 육군 대장 전역 시간이요. 전두환 육군 대장. 이거 박정희도 갑자기 대장으로 전역했다니까. 전두환 육군 대장 전역식.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이 빡빡이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또 된 거예요. 빡빡이 전두환이가. 전두환 대통령 돼가지고 뭐 했어? 광주에서 그냥 사람 싹 죽였잖아. 아직도 광주를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조작하는 일부 보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해. 어떻게 북한군이 거길 와? 벌써 미국서 다 그거 쿠데타 일어난 줄 알고선 다 비상 걸어놓고 다 했는데 어디 북한군이 몇백 명이 단체로 거울 넘어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팅팅해서 하고 있다니까. 하기야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지. 그 사람들이 진짜 애국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이 빡빡이 전두환이가 대장으로도 전역시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하니 특히 조선일보 끝내주지. 이 조센, 일본말로 조센, 아주 일본 똥구멍 빠는 이 조선일보. 자, 새 역사 창조에 신령을 바치겠다. 전두환 육군대장 전역식. 자, 갑자기 박정희가 죽었잖아. 딱 죽고 여기가 이제 권력자요. 딱 보니까 권력자가요. 여기서 또 아야 막 권력에 붙어야 되니까. 자,
인간 전두환. 응? 어쩌고 저쩌고 막. 찬양 일색이요. 찬양 일색. 응? 찬양 일색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자. 어? 플러스 뭐요? 쓰레기. 기자 플러스 쓰레기. 그래서 뭐요? 기레기. 기자를 기레기잖아. 기레기라고 한다니까. 기레기라고. 지금 우리 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에 손을 댈려다가 결국 못 됐어. 검찰개혁 하려니까 검찰개혁 사실 미완의 검찰개혁을 하고 지금 미완의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언론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졌어. 특히 이 조센은 이런 신문사 진짜 없어져야 돼. 이 진짜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진짜 우리나라의 암적인 존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있던 기자들만큼은 자존심이 있어. 기자의 소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그 옛날에 송기정 선생이 마라톤 1등한 거 일장기 마수 사건이 생긴 거요.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의 그런 기백이 그래도 살아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 기자들이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여기서 빌부터 살으려고 별 하부 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기자가 쓰레기 플러스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자라는 이 소명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소설가. 그러려면은 소설을 쓰지 뭐로 기사를 써. 뭔 팩트니 뭐니 취재를 안 해. 아예. 않고 그냥 불러준 대로 적었어.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선 뭐 하나 건수 잡으면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이쪽으로 밀으려고 그런 거를 한두 번 당했어야지. 한두 번 당했어야 그러지. 이제 우리도 많이 당해보니까 딱 벌써 맥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는 맥점이 딱 나와. 이제 우리 조금만 좀 저기 한 사람은 다 나와. 물론 보수 추종자들이야 여기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조금만 알으면은 이놈들이 생각하는 그 바가 탁 벌써 꿰뚫어지더라고. 하도 당해보니까. 이 조선일보 이 못쓸 놈들. 이놈은 내가 예전에 조선일보 이 사장 방응모 지금 손자 새끼하고 그 누구야 그 장자연 여자들하고 놀아나가지고 그거는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다니까. 그런데도 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장자연 씨는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수사를 안 해서 휴적부정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전두환이가 12.12 사태라고 별 2개가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이요.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 이런 하극상. 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이놈들이 정권 잡아서 이놈들을 다 알랑방을 뀌는 거예요. 결국 뭐냐? 힘센 놈한테 붙어야 잘 산다. 이거를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한테 배운 그 나쁜 버릇. 이게 지금 이 전두환이가 별 2개가 별 4개를 체포해서 이 군대에선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을 이렇게 이건 다 차명이요. 뭐가지 당한 차명. 그런 일이 발생됐고.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자, 요게 1994년 일어난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입니다. 이때 292명이 죽었어. 이게 뭐냐면 위도와 부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요. 배인데 이 선장이 돈을 더 벌 욕심으로 정원을 엄청나게 초과해가지고
사람을 태웠어. 태워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기상악화로 이 배가 침몰 직전에 갔는데도 이 선장은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어. 그래가지고 가라앉았어. 가라앉아서 침몰해서 꺼내보니 292명이 사망한 거요. 이게 배 끌어올린 장면이 이게. 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완벽하게 취했으면은 됐는데 이것도 또 시작 부족이요. 시작 부족. 이 보수라는 정권은 맨날 주댕이만까지 안 해. 보수라는 정권이 만든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말로만 다 해놓고 뒷구녕에서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도로 원인치요. 자, 292명이 사망한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 이 94년도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일어난 후, 그 다음에 생긴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생겼어. 예? 그 다음에 이게 생긴 거요. 2014년에. 예? 박근혜 때. 세월호가 딱 생긴 거예요. 세월호가. 이 통탄할 일 아니오. 예? 이 세월호가 18살 먹은 고등학생 이 청춘 새파란 애들을 한 400몇십 명을 다 한꺼번에 수장시켰어. 거기에서 진짜 이 나라를 이끌 이 대통령이 나올지 아니면은 세계를 흔들 석학이 나올지, 예? 아니면은 이 전 세계를 또 뒤흔드는 BTS, 제2의 BTS가 나올지, 이 모를 청춘을 18살 먹은 애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응? 그런 애들을 삭수장시켰어. 참, 난 이 세월호 때 진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 이게 어찌된 일이오. 자, 이때 잘했어 봐. 이때 좀 잘했어 봐. 이때 이 290명 죽었을 때 잘했으면 이 일이 생겨요. 이 일이. 이것도 제일 밑바닥에 안정되는 그 배에 물 집어넣는 걸 다 뺐어. 배가 아주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침몰이 된 거 아닙니까? 응? 이게 한번 겪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나면 안 되지. 이런 일 겪었으면. 근데 이 항상 희적부적 한다고 했잖아. 이게 땅 터진 거요. 땅 터진 거요. 근데 이때 당시 국민의식 수준과 민주주의의 국민의식 수준과 지금의 국민의식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어. 확연히 달라졌다니까. 자, 이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민 수준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그래도 공무원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됐지만 이거는 어림없어. 이건 어림없다고. 자,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청문회 한다고 갔어. 국회에 가보니까 해수부에서 자료 달라도 자료도 안 줘. 뭐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해요. 그러고선 청문회 끝났다고 이걸 조사 끝이라고 퉁치라고 한 거예요. 그 세월호 가족들이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답하냐. 이게 무슨 조사라고 이거를 퉁치라고 그러냐. 그 다음부터 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나쁜 새끼들이 뭐 하느냐. 세월호 가족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가족을 뒤집어서 별뭐 말을 다 지어내요. 자, 세월호 참 제가 그 목포신항에 지금 세월호가 떡하니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참 기부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여기 세월호에 리멤버 2014 4월 16 써 있습니다. 리멤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월호를 잊어버리고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사람이 인본이 우선이요. 인본.
사람이 근본인 거요. 기계는 부서지면 고치면 되고 뭐가 작살나면 만지면 돼.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근본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의 옛날부터 내려온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 제일 기본이 원칙이 뭐냐면 경천이요. 경천. 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하늘을 공경한단 말이요. 경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숭조요. 숭조. 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요. 숭조. 두 번째가 숭조요. 경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애민이요. 애민. 애민. 사랑의 자. 백성민자. 그래서 경천, 숭조, 애민이 우리 원래의 기본 사상이요. 이것도 삼수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숭조, 조상님을 기리면서, 은혜를 기리면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기본 정신이요. 근데 이게 경천도 망가지고, 숭조도 망가지고, 애민도 망가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민은 백성을, 세종대왕이 왜 한글 만들었다고 칭송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기본 베이스는 많건 적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이 애민 정신이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투철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민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 세월호 보상금을 타려고 한다. 보상금 타가지고 보상금 나눠주는 날 안산에서 술집이 말이에요. 흥청망청 돼가지고 놀았다는 둥 말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본인을 생각해보라고. 자기 새끼 팔아가지고 보상금이 억만금이 나와봤자 자기 새끼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게 내 새끼요. 더군다나 내 손자고. 이 귀여운 손자, 내 새끼, 내 손자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이 세월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여서, 첫 번째로 철저한 진상조사. 두 번째로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세 번째로 책임자 처벌해라. 이거는 옛날에 사건, 이 회리오 사건 났을 때도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사건 날 때마다 꼭 진상조사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책임자 처벌은 100번 나와. 나왔는데 하나도 안 해. 또 요 사건이 시적구적질하니까 대박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놈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러고선 세월호 가족을 되씹기 시작하나요? 이 세 가지가 맨날 얘기해도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 아주 이거는 내가 오죽 하면은 떨떨떨떨 외울까 하도 그래서. 근데 애민이 첫째 없으니까 안 하지. 자, 세월호 보상금에 대해서 참 아주 말들이 많고 구구절절합니다. 세월호 보상금. 세월호 보상금이 일명당 7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7억 2천만 원. 여기에서 세금이 들어갔나 보세요. 세금이 들어간다. 첫 번째, 자, 일실수익이라고 해서 일실수익. 일실수익. 이게 뭐냐면은 하루 농무비, 국가 산정 농무비가 있습니다. 하루 농무비가 지금은 8천 얼마잖아요. 이 농무비를 따져서
68세가 죽었으니 이게 정년 때 60 정년까지 따져서 이 수익을 이 돈을 따져주는 겁니다. 이게 일시수익이요. 이 일시수익이 3억이요. 3억. 근데 이 일시수익을 세월호 가족한테만 줬냐? 아니요. 여기 자료가 있어. 단원고 학생 배부상금 일시수익 3억. 노란색이 일시수익 3억.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고등학생 배부상금 일시수익이 3억. 이 노란색에 그린 거예요. 경주 미우나 오션 리조트 사고 그 대학생들 죽었잖아요. 대학생들 배부 총 일시수익이 3억이요.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다음 동보화재 보험금이 1억이요. 보험금. 그 배 타고선 보험금 났어요. 보험금 기본으로 되잖아요. 보험금이 1억. 그 다음에 국민성금 그때 막 세월호에 국민성금 낸 거예요. 국민성금이 성금으로 3억이요. 3억. 그리고 이 지원금, 배부상 지원금 합쳐서 2천만원에서 7억 2천만 원이요. 이게 여기 세금이 어디 들어가 있어? 세금이 여기 세금 있다니까. 자, 고양 화재 터미널 거기 때 3억만 원하고 2천만 원 여기 여기 2천만 원 그 저 지원금 저 장례비 지원금에서 2천만 원 거기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때 고등학교 합쳐가지고 6억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고양 터미널에서 죽은 학생 화재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6억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경주 미우나 오션 리조트 사고 때 대학생들한테 위자료하고 합쳐서 6억 줬어. 6억 줬다니까. 그럼 여기 7억 2천만 원이요. 성금이 들어가서 성금 보험금하고 여기 세금이 어디 들어갔어. 근데 왜 세월호 가족들이 세금 도둑놈들이요? 세월호 가족들이 왜 세금 도둑놈들이냐고. 내가 무주의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도 세월호 보상금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둥 별 희한한 잡소리를 다 한다니까. 이게 자, 이 조선일보 새끼들 이놈들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김재윤 같은 그 놈들이 저는 세월호 가족들이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그 지랄하고 그냥.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지 못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지겹다는 거야. 아니 끝이 안 났으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자꾸 이걸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